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 앞으로 10명의 멘토님들이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수익률 대결을 해서요. 탑3를 선정한 이후에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멘토님들이 함께 하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멘토님들이 정말 탑을 달리고 있는 멘토님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꼭 집중해 주시고요. 어떤 멘토님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사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저희 멘토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바뀝니다. 각각의 멘토님 말씀을 집중하고 계시다가 나는 이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 따라서 오픈톡방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유로스타 멘토님의 QR코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바로 핸드폰으로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예거 멘토님의 QR코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QR코드 역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2부에 처음 나와주신 유로스타 멘토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단 좀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사셨다면 좀 이번 주에도 좀 나쁘지 않은 수익을 일단 가져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네, 예거 멘토님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1부 때 뵀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오늘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살짝 일부 하락폭을 이제 반납을 좀 회복을 하는 죄송합니다. 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할 줄만 알았던 증시가 어제 반등하면서 좀 아쉬웠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제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제가 좋은 이제 수익률 대결 코너로서 좋은 수익률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수익률이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거 멘토님 상남자, 상한가를 잡는 남자로 유명하죠. TYM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잡아서 현재 13.64% 목표가 달성해냈습니다. 네. 한창 산업시장의 하락과 함께 약간 소폭 하락 중이고요. 계속해서 유로스타 멘토님 종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은 달달한 수익을 주신다고 해서 네. 수익남으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수익남, 캔디남 너무 좋은데요. 현대건설 기계 안타깝게도 매수가 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수가를 들이다 보니까요. 현대건설 기계 너무 안타깝게도 체결이 안 됐고요. SK이노베이션 12.8%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멘토님 한 분 한 분 종목 AS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안타깝게 현대건설기계 매수가 체결이 안 된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도 이제 이 종목을 일단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일단 또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매수 체결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변수가 워낙 많았던 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께서도 조금 안전하게 잡아가고 싶어서 매수가를 조금 조심스럽게 잡다 보니까 매수 체결이 안 된 조금 아쉬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AS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저희가 32,000원대도 매수하고 35,000원대도 매수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또 한번 저희가 일단 매수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200원대인가 이렇게 얼마 차이로 일단 좀 진입을 못한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무래도 일단 그때도 일단 돌파될 것 같다고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목표 가격 일단 48,000원 근처까지 일단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예상했던 가격까지 이제 거의 이제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일단 진입 못했지만 또 다시 또 기회를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청자님 또 이 종목 보시다 보면 한번 눌림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이든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또 내려오면 또 조정 받을 때 다시 매수의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200원 정도 차이로 일단 거의 한두 틱 차이로 일단 진을 못했는데 아쉽기는 정말 아쉽네요. 원래 놓친 종목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일단 하지만 네네. 방송에선 안타깝지만 여러분 노란톡에 들어와 봤어 봐요. 그러면 유로스타 멘토님들이 다 대응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죠. 노란톡에 들어갔었다면 현대건설 기회까지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 QR코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승이 있었던 SK이노베이션까지 들어볼게요. AS. 네, 12%가 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네. 자, 사실은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스윙을 잡는다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일단 우리 SK이노베이션 어떤 전략으로 잡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실 이게 차트가 역배열이잖아요. 사실 역배열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데 우선 저는 일단 여기서 착안한 게 뭐냐면 우선 전저점이 얼마냐면 7월 13일에 일단 저점이 16만 3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빨간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목요일 날 좀 밀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10월 27일에 일단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19만 원대에서 20만 원 초반까지도 다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 일단 시청자님 보시다시피 17조 5천억 원 정도에 되는 아주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괜찮은 수익이 나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종목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이런 종목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예거 멘토님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종목 뭐 먼저 해야 되죠? 하나씩 예거 하나씩? 멘토님이 하고 싶은 알겠습니다. 거 먼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YM 먼저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났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이슈가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중에서 수혜를 보는 게 곡물 사료주인데 자, 그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농기계입니다. 자, TYM은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일단 흑해로 인한 이슈로 움직일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드렸죠. 그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수익률을 올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개파락 나왔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러시아는 어떻게든지 흑해를 이제 무기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슈가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한 번 더 정리를 한 게 일단 이슈가 일단은 소멸이 됐습니다. 왜? 그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뭐 만약에 보유하고 치고 계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창 산업은 제가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그 전쟁 우려 소식에 좀 진입을 했었는데 제올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핵을 뭐 방산이 막 터진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염수 이런 것들을 좀 해독하는 데 쓰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월 달인가 뭐 일본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 일본이 좀 오염수를 배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들이 또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이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해서 제가 뭐 수익을 못 낸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주식하고 많은 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주식을 뭐 주식 투자를 한다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단기적 접근도 있겠지만 조금 뭐 중장기 뭐 수익 뭐 이렇게도 뭐 보셔야 된다는 점 뭐 잊지 않고 저는 이제 수익률 대결이 언제 끝날지 뭐 한 달 반 남았나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 종목 주의 깊게 보셨다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앞서서 좀 팀을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한창산업 리뷰를 안 해줬다는 소문이 사실 있더라고요. 네. 수익도 수익인데 우선은 저희 승부사 종목에서는 조금 손실이 난 종목이잖아요. 네. 손실 난 종목을 짚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종목을 AS가 가능한지 네. 멘토님께서 지금 AS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산업 설명했는데 방금 TYM 하신 거 아니에요? TIM하고 한창산업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바로 넘어가서 네, 설명드린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러면 팀을 짜봐야 되겠죠? 이번 주엔 우리 어떻게 팀을 짜볼까요? 우선은 지금 예거 멘토님 저랑 눈 마주쳤거든요. 저랑 같이 하고 싶으세요?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 네, 두 분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바로 팀이 되었고요. 네,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네네. 저와 함께 하시겠나요? 네네. 아니면 유로스타 멘토님이 제나 앵커 하고 싶으면 어필을 좀 해주세요. 아, 어필 한번 보여주세요. 해주세요. 네, 뭐, 네, 편하실 대로. 편하실 대로. 네, 어색한 분위기만 네네. 조절해 주셨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색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란 쪽에 들어와 보시면요. 유로스타 멘토님 말을 정말 많이 하죠. 네, 저도 이제. 좀 놀라워요. 네.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쵸. 노란 톡방 안에서는 그렇게 수다쟁이일 수가 없어요. 그쵸. 노란 수다쟁이의 톡방에서는. 수인남의 여기저기 다 챙겨주시고 정말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방송만 나오면 이렇게 수줍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이 아수라빅작이라고 조금 칭호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수라빅작 씨랑 좀 불편해가지고 아, 네. 오늘은 하지 않고요. 저는 눈을 마주친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2부 때 처음 오신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네. 먼저 해볼까요? 네. 아, 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그 약간 상승했고 오늘 또 노란 톡방에서 이제 수익을 일단 챙겼던 이틀 전에 들어가서 오늘 좀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인데 아직 좀 더 갈 자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시청자님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또 종목이에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매수 범위가 일단 11,25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눌림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네, 9,600원까지 이렇게 좀 매수 범위를 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목표 가격은 아무래도 일단 12,200원 그리고 일단 약간 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14,500원까지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12,500원은 이제 거의 전고점 근처니까 한번 찍으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좀 기본적인 수익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손절가는 일단 여기 조금 체크를 안 해놨는데요. 네, 7,000원대 손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네, 도화 엔지니어링 빠르게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사실 토목 설계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16.55%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왜 상승하는지 사실 빈살만 방한 가능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모두 다 네옴시티 관련주라는 건 알겠지만 네. 그래도 이 종목을 좀 선정한 그 이슈 포인트를 좀 잡아주세요, 멘토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장기적으로는 일단 뭐 길게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 조만간 일단 뭐랄까 그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철도라든가 플랜트 그리고 수자원 등 뭐 이렇게 전 분야에서 일단 종합 토목 건설 일단 이렇게 하는 종합 감리까지 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사실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크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네.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그쵸. 그 4월 9일 요때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일단 그 장관님과 함께 그 원희룡 장관님과 함께 그 뭐랄까 뭐 이렇게 그 네옴시티 메가 프로젝트를 일단 적극 네. 수주하겠다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 안에서 그쵸. 거기에 일단 선택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옴시티를 또옴시티라고 하더라고요. 하락하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오고 하락하는 줄 또 올라와서 끊임없이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는 네옴시티 중에서 대장주, 한미글로벌과 함께 대장주의 위치를 노리고 있는 도화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 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이제 매출액이 좀 떨어지고 또 영업이익 또한 이제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그 부채를 본다면은 부채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건설업계인데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거든요. 네.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제가 뭐 항상 저는 이제 카톡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집중해야 될 건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종목을 진입했다는 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네.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쵸. 만약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들어갔지만 네옴시티 수주가 안 된다면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네옴시티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또 보시면은 뭐 자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뭐 진입가 잘 설정해서 수익은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많이 올라봤자 지금 현재 12,000원대까지밖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이제 차트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중요한 거는 모든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뭐 121선이랑 지금 뭐 61선도 지금 역배열인 상태고 근데 다만 그 수익은 날 수 있다, 수익은 날 수 있는 차트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고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옴시티 하면 대장주가 바로 한미글로벌이 있죠. 근데 한미글로벌도 음봉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목 오늘 또 시외가 털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일 시초가도 당장 걱정입니다. 근데 이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기대가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과연 이 네옴시티 700조 공사의 이 도화 엔지니어링 얼마나 수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거는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서 너무 큰 먹잇감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도화 엔지니어링의 수준은요. 대형 건설사에서 수주나 발주를 받아오면 거기 하청업체로서 그냥 발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승부사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는 이 종목이 조금 경쟁력이 약하지 않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유로스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네옴시티의 어떤 전면적인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뒤쪽에 있는 종목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쪽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을 일단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을 줄 것 같으냐면요. 예를 들면 일단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현대건설 등이 일단 이렇게 일단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네옴시티가 사실상 지금 계약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엄청 길게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일단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청자님이 일단 원하시는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사실 시가총액을 봤더니 3,800억 정도 요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올해 그 2022년도에 또 실적도 또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단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단기적인 차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네.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엄청난 업체로 알고 있어요, 멘토님. 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건설이 아니죠.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건설도 하죠. 도로 기반 시설도 만들죠.
토목, 철도 다 만들다 보니까 하청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으니까 뭐 대기업은 뭐 현대건설 이런 두산건설 있겠지만 SK건설이 있겠죠. 하지만 네옴시티를 가장 먼저 만들면 뭘 해야 되나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온 종목이고요. 급등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또 여기 예를 들면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최다 엔지니어를 일단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쪽으로는 조금 더 사실 걸치기만 해도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걸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약간 예거멘토님 걸친다는 게 지금 이 팀이 조금 미끄러질 수 있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호들갑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그렇지 오늘 않은데. 지금 봤을 때 네옴시티 원팀이 발표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원팀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코로글로벌, 그리고 쌍용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한미글로벌, 히림 등이 있는데 우리 도화엔지니어링 탈락입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뭐 네옴시티 만들어질 때 기반을 닦는 그런 종목이면 뭐 합니까? 원팀에 탈락됐어요. 그렇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더 이상 묶일 수 없는 거거든요. 예거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설업계나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뭐 설계 쪽이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건설사들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시멘트 대란도 있고 그리고 시멘트 등등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 많던 이제 건설업계들이 지금 이제 부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네옴시티만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영향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건설로 묶이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뭐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이제 생각을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상승을 보인 게 네옴시티거든요. 그럼 네. 네옴시티로 상승한 거는 네옴시티에 발탁이 안 됐으면 그만큼 급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다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옴시티가 이제 발탁이 안 되면서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답변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이거에 편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차후에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단 여기서 단정 짓는 건 좀 네. 그렇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삼성 아까 엔지니어링 뭐 이런 데에서도 수주를 받게 되면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아무래도 최다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일단 후보라도 일단 더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 종을 맞아요. 가져왔습니다. 네, 이 20몇 개사에서 이번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게요, 여러분. 엔지니어링사가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이 좋지 않아서 네옴시티 수주 받지 않을 거라서 빠진 게 아니라요. 엔지니어링사는 일단 넣어주고 왜냐면 일단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진행하는 건설사들만 데리고 갔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면서요. 도화 엔지니어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로스타 멘토님 아시는 것처럼요. 노란 쪽에 들어오기만 해도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는 분들입니다. 헤드폰 키셔가지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 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예거멘토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예거멘토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이고요. 삼보모터스가 또 자동 변속기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아니면 파이프류의 제품, 이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2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플라스틱 부분은 62.8%고, 파이프 부품은 25.0%, 그리고 뭐 자동 변속기 부품은 8%고, 지금 현재 현대, 기아차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는 이제 5군데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하필 삼보모터스를 가지고 왔냐면, 일단 그 현대차와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의 이슈가 또 호재가 이제 그 삼보모터스의 호재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 그룹이 이제 약 5조 원이
이제 규모 5조 원 규모의 이제 협력사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협력사로서도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또 삼보모터스가 또 수소 연료 전지 배터리 개발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그 20년도에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라고 이제 BSA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 양산 가능한 기술을 단기간 안에 해내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수소 전기차 관련 부품의 개발에 착수를 해서 그 양산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상대로 해서 영업 활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말씀드렸듯이 BSA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BSA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BSA는 고전압 배터리 이용 그 전기차가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제 그 동시에 회생 제동시에 이제 충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전기차 충전 한 번에 굉장히 많이 가는 이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 너무 좋은 이슈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궁금한 게 가격대가 제일 궁금해요. 아, 네. 왜냐하면 우리 에거멘토님이 체결을 못 하셨잖아요. 그때 한틱 차이였어요. 한틱 차이. 그래서 20% 놓친 거 어쨌든 아쉽게도 체결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전략을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은 저는 이제 5,800원에서 한 6,200원 정도 제가 표시를 하는데 자, 요 사이에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현재 한 8,500원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좀 지정해 드리자면 한 5,30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좀 지지가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로 좀 지정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 현재 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시장에 정배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 구간이죠. 자, 이 이상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매수 타점 잘 노리신다면은 앞으로 적어도 한 5%에서 10% 이상, 그 이상도 수익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이 종목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우리 예거멘토님이 가격을 조금 여유 있게 주신 것 같아요. 항상 여유 있게 합니다. 지난주에 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체결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냐면 저는 엉덩이 가벼운 종목, 빠르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좋은데 이 네. 종목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차트 보시면요. 정말 깃발 모양이 보이거든요. 자, 깃발 차트라고 합니다. 지금 조금 줄여서 보시면요. 이게 내일 우리가 진짜 폭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깃발 모양을 삼각형으로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 랠리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3년 만에 리서치가 나왔어요. 3년 만에 리서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 내년에 또 자회사 프라코가 신공장을 돌리면서 매출이 급성장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 자체에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또 수소차 부품도 납품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경량화 부분까지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엮일 수 있는 테마가 대세 중에 대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로스타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일단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일단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가 밀렸지만 오늘 이 종목은 밀리지가 않았어요. 이 종목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떨어진 깃발 모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깃발 모양이면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회사가 또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상 그 분기별로 일단 실적이 그렇게 좀 양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2021년도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단 투자 중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도 일단 보시면 이제 9월 22일에 들어온 세력이 일단 나가지 않았던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상 이 세력도 사실상 지금 현재 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요. 이 삼성모터스 우리 제나잉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공매도입니다. 네.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10억이 나왔고요. 칩이 전환 자체라고 하죠. 400억 원이 대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려고 해도 오르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고요. 동종업계죠. 성우하이텍은 오늘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16%에서 그쳤어요. 한마디로 대장주는 아닙니다. 이 종목 왜 하필 이 종목을 골랐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미토님? 일단은 뭐 재무제표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매출은 증가하고 또 지금 영업이익 부분도 이제 조금 뭐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증가가 되고 있지 않다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노려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모터스가 또 친환경차에 이제 많이 필요한 이제 자동차의 그 감속기 그리고 여러 밸브 그리고 센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이미 양산 납품 실적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밸브류와 또 센서류가 또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일단 자동차 하면은 또 현대기아차가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대기아차의 납품을 또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자동차주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죠.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관련주로 묶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삼성모터스는 그래도 앞으로도 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삼성모터스 재무를 건드려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을 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재무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분기 실적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 앞으로 이제 분기 실적 어떤 종목 가지고 오는지 지켜볼 텐데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로 달렸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 이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걸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판매량 증가가 됐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비영업이익까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순이익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분기 실적이 한 번 안 좋았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전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의 안정성을 얘기를 할 때는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 비해서 유보율이 약 10배가량 많은, 지금 10배가량 많은 걸 보여주면서 아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고 있는데 과연 분기 매출, 단 한 번의 분기로 이 종목이 재무가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최근 한간에는 또 이제 이 회사 임원이 고점에 일단 매도하는 이런 또 이슈가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이슈로 봐야 될 건지 좀 안타까운. 회사 임원이 고점에 매도를 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우리가 뭐 임원이 그분이 뭐 회장일까요? 이게 뭐 대주주일까요? 그래도 이게 그래도 회사에 좀 임원이면 좀 회사의 어떤 내부를 알 임원인데? 건데. 사내 임원이에요? 사외 임원이에요? 정확한 건 알 정확하게 수 얘기해 없지만 주세요. 아무튼 좀 참고를 하셔야 정확하지 될 것 같아요. 못한 이유로 저희가 공격을 받는다면 살짝 이 종목에 대해서 공격력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 그리고 일단 저는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분기별 실적 영업이익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에 적자를 좀 나타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성장도 같이 하고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아,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약간 보면 보통 이렇게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이 꽤 놓치지 않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요, 근데 기관은요, 제가 봤을 때 기관이 요즘 시장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네, 다른 저희가 종목도, 저번에 우리 다른 멘토님께서 네. 김정철 멘토님이 나오셔서 뭐 기관 출신인데 기관들이 요즘 올바른 투자 상황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기관이 놓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네.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거 멘토님. 정말 지난주에는 아쉽게 매수 체결을 좀 놓쳤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여유 있게 잡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 매수돼서 수익률 크게 가져가면 좋잖아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두 분 모두 당연히 너무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먼저 유로스타 멘토님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유로스타 멘토님, 그렇다면은 네. 이번에는 좀 누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 또 네, 예고 원장님. 멘토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저 LNF라는 종목 많이들 네, 아시고 계실 LNF. 거예요. 네. 자, 일단 뭐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일단 뭐 하이브리드카나 뭐 전기차, 뭐 전기자전거 뭐 이런 거에 뭐 에너지 원인이 이제 고에너지 밀도, 이제 고출력 전지용 그 신양극활 물질 사업을 위해서 이제 국내외에서 전기 업체들과 공동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보수적인 계획 안에 좀 잠재력이 또 있죠. 공식적으로 24년까지, 자, 2024년 까지 22만 톤의 생산 능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26년까지 28만 톤에서 이제 30만 톤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까지 이제 전량 국내에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뭐 가격 설정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자,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양극재가 조금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고 잡혀줬는데 또 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멘토님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차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리가 좀 안 되긴 했는데, 네. 진입가는 21만 3천 원에서 21만 9천 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 목표가는 저는 그 26만 5천 원 선에 좀 설정을 해줬고, 이제 지지 라인 이제 손절가는 20만 7천 원으로 이제 제가 그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일단은 진입가 부분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그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최근 들어서 자 몇 월까지죠? 한 10월 달까지. 자, 네.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을 했다는 신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좀 아래에서 시작했다만 일단 그 LNF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이제 기술적 분석 폐배터리도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그 이슈 따라서 또 이제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 LNF 종목이요. 우리 2차 전지 계속해서 뜨고 있는 건 모든 그렇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요즘 시즌이 또 실적주들이 움직이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종목이 9일에 IR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기가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하늘 높은
될지 모르고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주 고객사로 정말 단짝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는 이 NNF 같은 경우에는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로스타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 종목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 것 맞습니다. 일단 저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주간 순매도 1위가 일단 LNF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도 또 순매도 1위다 보니까 조금 매도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이제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진입하는 타점이 조금 더 아래쪽에서 좀 하는 게 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종목 자체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서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받고 우리 예거 멘토님께 공격한 게 더 얹어드리자면요. 공매도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만 골라오셨어요. 이 종목도 공매도 잔고가 500만 주가 넘습니다. 한 번에 주가가 하락한 것을 주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해서 공매도에 더해서 이 임원 대주주가 주가를 좀 고점에서 판매하는 매도하는 그런 종목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CEO가 팔았죠. CEO가 양도라는 이름 하에 주가를 무려 11,000주나 팔았습니다. 주가 하락을 더 심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실종되고 있어요. 오늘도 정말 0.23%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계속 혼자만 다른 2차 전지 다 상승하고 있는데 혼자만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키 맞추기 하고 끝냈거든요. 이럴 거라면 지금 LNF가 아시죠?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최하위인 거 아시죠? 차라리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을 갖고 오셨으면 저는 장기로라도 결국엔 올라갈 종목이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차라리 대기업에 매각되는 이슈로 나중에 차라리 상승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수익률이 좋지 않은 LNF를 갖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맞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중요한 점이 공매도하고 CEO가 팔았다는 점에 좀 집중을 하셨죠. 네. 네, 그런 점을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은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래 있어야겠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텨준다는 거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하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재무제표 보시면은 지금 몇 % 상승을 했죠? 자, 거의 한 4배 가까이 상승했나요? 맞습니다. 네, 매출이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보시면은 거의 400억 원대에서 3천억 원 말이 됩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쵸. 늘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이 매출액 부채 비율도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 매출액이 이만큼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이만큼 늘어가는데 부채 상환 못할까요?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자, 재무제표상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사주 매각 이슈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매각한 게 아니라 매각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매각을 했을까? 매각을 바로 주주를 위해서 했다. 아니면 이 종목을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 회사의 매각 이유가 성장을 위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기업이 이 자사주 매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봤을 때 해외 투자 자금과 시설 운영 자금의 조달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종목을 투자하기 위한 방향이었을 텐데 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신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격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사실 좀 오늘 조금 좀 바로 일단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약간 그런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죠? 네, 알려드리기 싫긴 한데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오늘 사실 보시면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이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이런 종목 중이고, 네. 노란 톡방에서도 좀 오늘 수익을 냈었던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약간 네옴시티 관련주를 일단 있고 예를 들면 남북 경험주로도 일단 속해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간 내에 일단 수익 내기는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또 네옴시티예요. 또움시티예요 지금. 또움시티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는 원팀에 해당되지 않은 종목인데 이번 또 원팀에 해당이 또 이 종목이 또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히림 같은 경우에 원팀에 포함이 안 됐나요?
저는 일단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일단 워낙 좋아서 그러면 우리 가격대 들을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는 11,800원대에서요. 그리고 10,000원대까지 일단 좀 조정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가격을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충분히 일단 아직 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일단 13,000원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대까지 일단 보고 있고 네, 손절가는 일단 7,000원대 일단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일단 사우디에 일단 실질권자인 그분께서 일단 오시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한민국과 수교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아무래도 사실 이 회사가 실질적인 뭐랄까 예를 들면 뭐 그 수주를 따내거나 만약 수주를 못 따내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수주를 안 따내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네옴시티가 있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수주를 따내면 오히려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대목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유정 아나운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히림은 또 네옴시티 안에 원팀에 포함이 돼 있는 그쵸.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도화 엔지니어링 원팀에 해당되지 않은 종목이었거든요. 그쵸. 지금 또 홈시티만 지금 계좌에 담겠다 이건데 네. 그 중에서 나는 보험을 들어놓겠다. 지금 히림은 지금 들어왔으니까 내 안전 그리고 도화는 안 들어갔으니까 네. 도전 리스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예거 멘토님 지금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또 홈시티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옴시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 원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기대감이 일단 방문하면서 끝났죠. 네, 끝났고 그래서 여기서 더 큰 이슈가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 번 더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자, 과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수주를 따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주를 못 따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수주를 못 땄을 때도 하락할 테고 그리고 수주를 땄을 때도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실 매물들이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이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나 감리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업체인데 일단 건설 또 관련주죠. 네, 건설 또 관련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건설하기 전에 뭐 타당성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원래. 네, 감리 업체도 감독 대신에 나가는 게 감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관련지어서 본다면은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그리고 뭐 매출액도 이제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뭐 적정 수준 유지하는데 영업이익이 왜 줄었을까 가 네. 이제 좀 걱정이거든요. 자,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웃긴 거는 왜인 줄 아세요? 투자 뭐니까? 요즘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네. 국내 자체에서 건설 수주가 줄기 때문에 지금은 줄었는데요. 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국내에서 올해 비록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고 건설업이 호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 주가 차트 자체에는 아직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유로스타 멘토님께 좀 의견 들어볼게요. 네,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다 건다면 의외의 좋은 뭐랄까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히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설계 감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시장에서 일단 그래도 일단 작년보다 13% 정도 일단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63% 정도 일단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이렇게 일단 네옴시티 같은 데에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참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리고 시청자님이 들어가서 고작 1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데는 정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네옴시티에 일단 기대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거기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오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많이 그쵸. 가는데 정말 기대감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대형을 터뜨린다면 사실 이렇게 저렴하고 일단 수익이 없는 회사가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어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수도 그쵸. 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정말 오늘 치열했던 승부사 맞춰보고요. 오늘 계속해서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3부 주식 공장장에서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 2부 함께 해주신 예고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승부사 여기까지 맞춰보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